네, 주식의 빨간 맛을 찾아가는 주슐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8일 화요일 시장은 또 어떤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지금 양시장은 개인들만 사들이고 있는 나홀로 시장 장세인데 양시장이 좀 뚜렷하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깊어지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이슈를 바라봐야 될지 주슐랭 에피타이저를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에피타이저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제일 뜨거운 이슈가 바로 삼성전자 3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살펴보시면 낮아진 시장 눈높이에 또 여러 가지들의 모멘텀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닝 쇼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올해 매출은 또 사상 최대 매출을 냈지만 지금 영업이익이 기대를 밑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가도 6만 원 선으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딘 스마트폰의 범용 그리고 D램의 부진 영향들이 이 매출단을 낮게 만든 좀 요인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여기에 대한 숙제로 실적이 좋아지려면 엔비디아에 있는 HBM 통과가 좀 숙제가 될 것이다. 콜테스트가 통과가 되면 여기에 대한 또 주가도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3분기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타난 이후로 주가의 향방이 좀 어떻게 될지 더 빠지게 될지 이후로는 앞으로의 전망들은 이 엔비디아의 콜테스트 통과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에피타이저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속 핵심 물질 RNA를 조절하는 암을 난포, 젠포 치료제 난치병으로 주장하는 RNA 치료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2년 연속 노벨 생리의학상을 좀 수상한 두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데요. RNA 치료제는 암포암 난치병을 좀 치료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좀 부각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암 증식 등 단백질 과다 생성을 좀 억제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2년 연속 노벨상을 받다는 건 그만큼 좀 메리트가 부각된다라는 곳으로 좀 주가는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mRNA와 함께 난치병 치료의 열쇠의 키워드로 좀 작용하면서 오늘 국내 시장 보시면은요, 올릭스가 13%대까지 급등세를 연출하는데 관련주의 주가 추이들 잘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에피타이저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개별 종목 좀 들고 왔습니다. 펩트론 종목이 될 텐데요. 일라일리와 함께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평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 모멘텀을 받으면서 거의 26%대 급등세를 현재 연출합니다. 스마트 지금 대포 플랫폼 기업과 함께 또 펩타이드에 적용이 되면서 계약금만 해도 지금 3억 3,400만 원 이상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확실한 좀 공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하는 계약금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계약이 나오면서 내부에서는 이 R&D 그리고 후속 산업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에도 조금 더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관련주 그리고 관련 주가 추이들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에피타이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권 분쟁이라는 키워드로 지난주 내내 계속 또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 영풍정밀이 키워드로 작용하는데요. 고려아연의 분쟁 속에서 영풍정밀이 키워드로 좀 쟁탈전의 총력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두 기업 간의 영풍정밀을 좀 공개 매수하면서 경쟁을 했던 일지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9월 13일 보시면 MBK랑 영풍도 주당 2만 원 공개 매수를 좀 발표했고요. 이후로도 주가가 쭉 올라가는 추임새를 보여줬고요. 10월 7일 어제 최윤범 회장 측에서 이사회를 열고 상향에 대한 좀 여부 논의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서 이제 장기전으로 계속되며 영풍정밀 얼마나 과연 또 올라갈지 보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물밀기 수익기다라고 하면서 지금 고려아연과 MBK 측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음 장 볼까요? 최윤범 회장 측에서는 일단은 경영권 분쟁의 핵심이기 때문에 영풍정밀 확보에 총력전을 보여줍니다. 영풍정밀을 다 가져가야만 이 고려아연에 있는 지분 1.85%를 다 취득할 수 있고 그래야 승기를 잡는 싸움이 되기 때문에 이 고려아연은 조금 더 목표 주가를 또 올려가면서 주가의 우상향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요. 반면에 MBK 측에서는 변호인을 좀 강화해서 이번에는 이 가처분 2차전을 좀 준비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매수 가격에 대해서는 좀 83만 원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상황, 그리고 MBK 변호인 강화에 대해서는 2차전 준비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고 두 기업 간에 지금 굉장히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는 만큼 주가 추이 잘 살펴보시고 기사들도 점검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관련한 이슈들을 정리해서 그러면 종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캐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에피타이저 관련주 종목 흐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 이슈로 오늘 에피타이저 첫 문을 열었는데요. 이러다가 오만전자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곡소리에 오늘 삼성전자 DS 부문의 부회장이 나오셔서 사과문을 알리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상황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계속해서 마이너스권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도 좀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1% 약세에 머물고 있는데 오늘 종가 추이까지도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 힘든 날인 것 같은데요.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도 전체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2% 넘게 빠지면서 어제 올랐던 절반분을 모두 다 반납했습니다. 테크윈과 HPSP도 오늘 크게 떨어지면서 오늘 관련주들 밸류체인 전체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마이크론,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오늘 크게 떨어지면서 어제 올랐던 것보다 더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관련주들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피타이저 두 번째 이슈는 난치병을 치료하는 RNA 치료제 분야가 2년 연속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 주제로 선정되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오늘 RNA 관련주들은 흐름 좋습니다. 올릭스 14%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녹십자도 4% 크게 오르고 있고요. ST팜과 삼양홀딩스 그리고 진원생명과학까지 크게 오르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펩트론이 미국의 일라이릴리와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큰 계약금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부터 펩트론이 큰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현재 장 초반부터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이미 상한가를 한번 터치했기 때문에 종가 상황까지도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현재 61,7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26% 강세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RNA 치료제 소식과 펩트론 이슈를 양 날개로 달고 오늘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도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관련주들도 현재 상황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엔텍 12%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대봉 LS와 이엔셀도 7%, 8%로 오늘 강하게 뛰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웅제약과 SK바이오팜까지 모두 일제히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관련주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주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먼저 고려아연 일중 차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 가까운 낙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76만 6천 원을 지나고 있고요. 11시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크게 낙폭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영풍정밀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상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풍정밀도 고려아연과 비슷하게 11시쯤을 기점으로 해서 크게 떨어졌었습니다. 현재는 낙폭을 줄여내기는 했지만 여전히 2% 약세로 33,950원의 주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관련주들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늘 오후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주슐랭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에피타이저였습니다. 선물도 받고 종목 고민도 훌훌 날려버릴 수 있는 시간. 주슐랭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6958-9082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문자 참여 샵 9083번으로 유료 100원의 비용이 발생되는 문자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종목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세 번째 유튜브 참여 유튜브 검색창에 딜사이트 경제TV를 입력해주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시청할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딜사이트에서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주슐랭 종목 상담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주슐랭 소액의 맛집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이요. 좀 이렇게 빠지니까 또 이렇게 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좀 기운 낼 수 있는 저희 주슐랭으로 오셔서 에너지도 받아가시고, 그러면 추후를 좀 도모해 볼 수 있는 전략은 뭐가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시죠.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많으실 것 같고요. 지금 너튜브 보니까, 내 계좌를 너무 다 토메인했어요. 이제 슬슬 좀 국장을 해볼 땐가요?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과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 계신데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샵 9083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도 저희 드리고 전략도 꼼꼼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분과 함께 진득하게 시장을 점검해 볼게요. 딜사이트S 유경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저희 세트장을 딱 보면은 좀 뭔가 밝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은 왜 그런 걸까요? 일부러 증시가 안 좋으니까 밝게 좀 세팅하신 게 아닌가. 아, 희망을 일부러. 드리기 위해서. 편안함을 드리기 네, 위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작진의 의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전문가님. 이런 네. 시장에 보셨을 때 별점을 좀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오늘 별점 5개를 가져왔는데요. 5개요? 사실은 제가 좀 실수로 5개를 가져오긴 했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있어요. 실수였다. 네. 이게 뭐냐면은 오늘 이제 삼성전자 때문에 증시가 많이 내려갔다고 이제 보시고 계시잖아요. 많이 힘들어 하시지만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좋은 1년에 몇 번 없는 기회가 저는 곧 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시는 분 입장에서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요즘에 이제 보시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약간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같은 이런 신흥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또 수요들을 많이 높아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삼성전자 실적 때문에 증시 빠지는 거를 기회를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여기에 또 같이 연관돼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오늘 별표 5개 가지고 왔고 간헐적 단식이라는 제가 또 멘트도 가져왔잖아요. 근데 이때는 사라고 오히려 5개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쵸. 왜 단식이라는 키워드를 주신 거예요? 오히려 사지 말라는 의미로 들리거든요. 사시는 게 맞는데 지금부터 이제 차분히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이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 넣게 되니까. 그렇죠. 또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오늘 보니까 개인 투자들 많이 사시더라고요. 많이 사죠. 네. 지금부터 천천히 보신다면은 올 연말쯤에 좋은 기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아예 사지 말고 아무것도 보지 말아라가 아니라 이런 시장일 때 조금씩 매수를 해놓고 기회를 엿보자라는 해석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좀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 너튜브에서 임만님께서 유경훈 전문가님의 추천주만 너무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이런 또 댓글이 있습니다. 어떻게 또 이제 잘 버티는 종목만 잘 선별하신 거겠죠? 이제는 버티는 거를 넘어서 잘 네. 올라가는 종목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버티는 거 이상으로 올라가는 종목 여러분들 잠시 뒤 기대해 주시고요.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남겨주세요. 전화 그럼 먼저 받아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에 10월장 좀 이렇게 경험해 보시면서 우리 투자자분은 어떤 생각을 좀 하셨는지 어떤 느낌이셨는지 좀 궁금해요. 10월장 뭐 거의 최악이죠. 최악이었다. 그 투자 좀 네. 오래 하셨어요? 되게 장초하고 있고 오래 투자하고 있습니다. 몇 년 차세요 지금? 연차로 따지면은 그래도 한 뭐 7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오, 7년 차 이제 투자자분이면 저희 기대가 좀 되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그럼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고. 아, 카카오 우요? 그냥 카카오. 카카오. 그냥 카카오 종목 평단가 비중 알려주세요. 12만 112원에 네. 비중 15%요. 아, 이 카카오 근데 지금 평단가 엄청 높은 편 아니에요? 시청자님? 네, 되게 오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간 장투하시는 스타일이셔가지고 오래 네, 맞아요. 들고 있다 보니까 잘 못 보셨나 봐요.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원하시는 건 뭘까? 탈출인가요? 그래도 나는 미워도 고워도 이 종목으로 좀 어떻게 승부를 보겠다 이런 마음이신가요? 그냥 카카오는 사실 좀 계속 보유를 하고 싶긴 한데 오, 네. 근데 조금 악재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대표가 뭐 먹튀하는 것도 있었고 창업자도 구속되고 뭐 되게 이미지가 좀 안 좋아졌는데 사실 이 위기를 좀 극복을 하려면은 뭔가 좀 AI 같은 사업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카카오가 조금 크게 막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도 없는 것 같고 앞으로 이 카카오라는 기업이 어떻게 될지 약간 미래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있어서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불안한 마음에 조금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안심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가 혹시 있을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와,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고민 진짜 많이 하셨네요. 일단 박수 드릴게요. 박수 한번 칠까요? 왜냐면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 잘 되실 겁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 한번 여쭤볼게요. 카카오가 AI 사업 같은 걸 좀 잘 돼야 될 텐데 뭔가 뭐 그럴 만한 뚜렷한 것들은 없고 그래도 내가 이건 좀 끌고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 좀 가장 필요한 전략들을 좀 빠르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손실 좀 많이 보고 계신 상황이어서. 그렇죠. 카카오 투자하신 분들은 다 비슷한 상황이실 거예요. 네. 저 뭐 17만 원대까지 갔던 종목이니까. 그렇죠. 이제 카카오의 제일 큰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회사가 사실 실적이 막 너무 못 나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회사가 망하지 않을 정도로 실적은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떤 정부와의 그런 갈등들이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년 전부터 뭐 국정감사 때마다 계속 불려 다니고 있고 올해도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다행인 거는 올해는 카카오가 메인 타겟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뭐 이전에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올해는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어떤 글로벌 기업들은 좀 대상이 된 것 같지만 오히려 카카오 네이버는 이야기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와의 갈등이 빨리 해소가 되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빨리 썩은 것들을 도려내야 그 다음에 이제 뭐 AI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에 대해서 요즘 그 증권가에서 전망도 보면은 어떤 저점에서 박스권을 넘어갈 걸로 전망하는 증권 전망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은 대략 주가가 한 6만 원 정도에서 요 매물대들이 형성이 많이 되어 있고 실제로 전망도 뭐 5만 8천 원, 6만 원 대부분 거기서 다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 종목이 바닥 구간을 탈출할 걸로 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당분간은.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어쨌든 현 정부의 힘이 약해지는 임기 말이 되면은 그때쯤에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좀 장기적인 전망 얘기들도 있고 지금은 주가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어쨌든 단기간에 트레이드를 한번 해볼 만한 구간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처럼 12만 원대, 10만 원 이상까지 간다고 보는 거는 정말 좀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고 또 추가 매수가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는 장기 투자하기 좋은 가격대이고 또 추가 매수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시간이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15% 들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추가 매수를 저는 좀 염두해 두고 투자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가격도 저는 추가 매수하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주가가 충분한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정부와의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대략 한 트레이드 하시는 매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5만 원, 6만 원 정도를 목표로 보세요. 거기서 한 50%, 60% 정도 목표로 보고 매매를 하시니까 이제 이 계좌는 따로 두시고 단기 계좌를 굴리신다면은 어떤 그런 매매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0만 원을 넘기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 그렇지만 2, 3년 뒤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 지금 이 저점 구간을 활용하시면 좋겠다. 좀 원론적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 뭐 시청자님 좀 생각하시고 계세요? 좀 그럴 수 있는 여력이 되실까요? 지금 상황에서? 여력은 없는데 사실 추가 매수를 생각은 좀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정부와의 어떤 갈등이 봉합이 돼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정부가 어쨌든 정권이 바뀌어도 이 정부에 대한 갈등이 어떤 식으로 봉합이 될지는 확실하게 뭐 그게 확답이 있거나 뭔가 정답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뭐 어떻게 이미지를 쇄신하고 그 기업의 어떤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구조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뭐 그런 것들이 좀 바뀔 것 같긴 한데. 사실 2, 3년이라고 하시니까 좀 약간 막막하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시간을 녹이는 게 제일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 돈이라는 거는 생물처럼 움직이다 보니까 어려우실 것 네네. 같기는 한데 일단은 그럼 그 흐름들과 이슈들 좀 잘 살펴보시고 막막하다, 네네. 진짜 이렇게 해도 잘 모르겠다 하실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 햄버거 선물 세트 드리겠습니다. 드시면서 그래도 기분 전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 받아봤는데 첫 전화부터 뭔가 정말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 듭니다. 여러분들의 계좌에서도 그런 종목 있으시다면 전화, 문자 그리고 너튜브 딜사이트 경제TV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지금 보니까 또 우리 너튜브에 휴니드 언제 갑니까? 뭐 이런 댓글도 있는데요. 평단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 볼까요? 지금 3242번님이 중앙첨단 소재 지금 신청을 해주셔서요. 12,000원에 15% 비중 담고 있어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볼게요. 지금 그래도 좀 소폭이나마 좀 수익권에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하고 그래도 예쁘게 좀 올라가려는 차트를 보니까 단기간으로 조금 봐도 좋은 종목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 전문가님 시각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어요. 지금 지난 거래일 날에도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가 이제 원자재가 상승하기 때문에 같이 오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자재가 그럼 왜 올라가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중국에서 나오는 경기 부양책 때문에 이런 원자재들이 다시 한번 랠리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중앙첨단 소재는 과거에도 이제 2차 전지 소재인 리튬이 가격이 올라가거나 수요가 늘어나면 같이 올라가는 성향들을 보였고 또한 우리 증시가 또 지금처럼 많이 좀 혼란스러울 때는 이런 어떤 뭐 미래 가치적인 부분보다는 원자재 가격에 좀 영향을 받는 종목들 움직이다 보니까 어제 오늘 해서 좀 단기 투자 자금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제 생각이지만 좀 단기 투자로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오늘 아침에 보고서 이거 단타하면 되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이미 그런 부분들이 일부 반영이 돼서 좀 올랐다고 판단이 들고요. 차트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누가 봐도 이 종목이 바닥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올해 초 기준으로 2,000원짜리가 12,000원까지 왔으면 한 6배 정도 주가가 이제 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14,000원대부터 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상승이 나오더라도 저기를 돌파하는 거는 현재로는 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단타로 들어가셨다면 지금 단기로 마무리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한 10,000원 정도까지 밀리면은 거기서 들어가서 한 10에서 20% 정도 또 한 12,000원까지 목표가 잡고 이런 매매는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수익 챙기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밀리면은 또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전략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익 챙기고 다시 또 전략 잡고 들어가자. 일단은 수익 줄 때 나오는 게 지금 상황에서 제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3242번님께는 햄버거 선물 세트 드릴게요. 맛있게 드시고요. 후기도 남겨주세요. 제작진은 전화를 한 오후 2시 이후에 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이런 사연도 고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한 게요. 너튜브에 마이클님께서 여친이 안 생깁니다. 이런 고민을 사연 남겨주셨는데 이런 것도 해결 가능한가요, 전문가님? 그 전략 좀 잡아주실 수 있나요, 이런 고민도? 그분 한번 뵈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클님을요? 네. 보면은 또 좋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사진을 올려주신다면 제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외모를 꼭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전화 그럼 저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사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저희 주슐랭 어떻게 알고 시청해 주셨어요, 전화를? 네, 한 번씩 봐요. 한 번씩 보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그러면 저희 궁금하세요? 오늘요, 경남스틸요. 경남 스틸 그리고 네, 평단가 비중. 3,770원에 네. 7%. 이거 사셨을 때요, 어떤 것 때문에 좀 매력 있어서 들고 가야겠다 생각하셨어요? 누가 추천해주는 바람에 들어갔는데 네.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셨어요. 가장 네네. 궁금한 거 하나만 제가 여쭐게요. 뭐가 궁금하세요? 이거 지금 들고 이게 갈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은지. 대처 방법. 네.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네. 3,770원이 지금 평단가고 지금 주가는 좀 그래도 쭉쭉 빠지고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매출단도 보고 영업이익단도 보면 그래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유보율도 지금 엄청 좋아요. 근데 왜 안 오르는 건지 이거 뭐 시장의 분위기 때문인가요, 전문가님? 회사가 나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요즘 우리 주식시장에 약간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약간 유행을 되게 많이 타더라고요. 트렌드를 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 이름도 정말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를 정도로
영어 이름 갖다 붙여서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으면은 주가가 또 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남스틸은 약간 올드한 느낌?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왜냐면 급등 종목도 보면은 다 막 이름이 되게 멋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남스틸을 제가 왜 회사는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실적 꾸준하고요. 네. 그리고 하고 있는 사업들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골고루 다 잘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언제쯤이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냐면 시장이 지금은 막 오르고 있는 종목들에 계속 관심이 쏠리고 가는 것만 계속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꺾이고 바닥에 있는 진흙 속의 진주 같은 종목들을 또 선호하는 시기가 돌아옵니다. 시장에 계속 사이클이 돌잖아요. 그 시기가 되면 경남스틸은 분명히 한번 크게 주목을 저는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린 김에 재무 상태 한 번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미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보시면은 경남스틸의 현재 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크게 막 드러나게 실적이 개선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2022년도에 상당히 좋았고 작년에 그보다는 조금 더 줄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약간 더 작년보다는 못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실적이 막 엄청 반토막 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주가도 그거에 이제 딱 걸맞게 저점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전략을 드리고 싶냐면 장기 투자하실 거라면 4,000원, 5,000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올라갈 만한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은 반도체나 OLED 사업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좀 사이클상 지금 저점이다 보니까 내년부터 좋아진다는 얘기 있죠. 그러면은 내년을 목표로 하신다면 4,000원, 5,000원 목표가 잡으셔도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고 회사가 또 가벼운 주식이에요. 시총이 지금 700억 정도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요. 또 이제 스틸, 어떤 철강 기업이라는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최근에 뭐 동해 가스전 이슈도 좀 있었고 또 요즘에 원자재들 상승하는 분위기도 있고 그런 걸로 보면은 참 매력적이기는 해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바닥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주식들보다는 막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종목들의 주목을 받겠지만 언젠가는 이런 종목들도 좀 괜찮은 수급들이 들어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전망은 밝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은 좀 이 긴 터널을 지나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제 생각으로는 중국 경기 부양책의 영향으로 또 이런 종목들도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쯤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세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드려볼 테니까 지금은 비중이 7%시면은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볼 만하고요.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하실 거라면은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볼 만하고 추가 매수는 당장 사시기보다는 연말까지 천천히 담으신다면은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가는 저는 4,000원에서 5,000원 사이 정도 자꾸 끌고 가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 4,000원에서 5,000원까지는 좀 갈 수는 있다라고 하는데 좀 끌고 갔을 시간이나 자신감이 좀 있으실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고려해 주시고 저희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선물 또 드릴 건데요. 하나랑 두 개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커피 혹은 햄버거 어떤 거 좋아하세요? 아, 햄버거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햄버거 드시고 저희도 주슐랭 많이 응원해 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경남스틸 전화 받았습니다. 오늘은요, 전화 사연 진짜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전화하시면 이렇게 전문가님과 직접 상담도 나누실 수 있으니까 많이 전화,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자 사연 볼까요? 0558 하나님이 메가스터디 교육 신청해 주셨어요. 6만 원대 30% 비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아무래도 월봉도 보고 주봉도 보고 일봉도 보지만 쭉쭉 빠지는 차트네요. 보면 증권가에서도 고등 오프라인 실적 좋지 않아서 목표가 좀 하향 조정 리포트들이 많이 나와요. 하반기 실적 반등이 좀 어려울 수밖에 없나요? 이게 좀 네. 이런 부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사교육 관련주들이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인구랑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쵸. 뭐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 전망이 좋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메가스터디 교육의 경우는 지금 주가는 저는 실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올해 크게 좋아지는 않을 것 같다. 전망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 선반영돼 있는 주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수능이 이제 다음 달이니까 이제 한 달하고 좀 더 남았어요. 40 며칠 정도 남았죠.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번에 수능이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면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종목들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가격 자체는 되게 좋은 가격이라고 저는 일단은 보고 있어요. 일단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6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딱 어떤 타이밍이냐면 작년에 바닥을 치고 막 올라오면서 분위기가 이제 막 가는구나라고 했을 때 그때가 이제 6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올해 들어서는 거의 주목을 못 받고 이제 많이 밀려 있는 수많은 종목들이랑 비슷하게 좀 소외된 그런 상황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 사실상 뭐 인공지능이나 AI 또 거기에서 파생된 뭐 전력주 또 바이오 제약주 이런 거 아니면은 사실 못 간 종목들이 많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다행인 거는 재료가 그래도 조만간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 달에 있을 수능 잘 보시고 수능을 직접 보시라는 게 아니라 난이도로 한번 잘 보시고 수능 난이도가 불수능이다.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때 뭐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 매수하신 6만 원까지 가격은 충분히 저는 괜찮다고 봐요. 증권가에서도 이번에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도 6만 원까지는 보통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전 이상 탈출하는 거는 가능하니까 저는 다음 달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턴어라운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 드릴 테니 지금은 잘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좀 올해 수능의 난이도를 보시고 나서 아 이게 진짜 어려웠다 하면은 또 교육주들 잘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사교육이 또 그럴 때는 바람이 잘 불잖아요. 그걸 좀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시면 또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너튜브에 아까 우리 전문가님이 그 연애 상담 해주셨잖아요. 네. 댓글에 너무 그 얼굴 분석만 해주지 마시고 마음도 분석해 주세요 이러는데 여친이 생기려면 성공 투자를 해야만 좀 만들어지는 건가 이런 또 이 질문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게 뭐 사람의 얼굴이라는 게 저는 차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얼굴은 차트다. 네, 그리고 마음이 이제 실적. 재무제표다. 그렇죠. 이 두 개가 다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생각이 성공 들어서. 투자하면 어떻게 네. 돈 많이 벌면 생깁니까? 일단 두 가지를 잘 갖고 와야 성공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보고 계신 분들 재무제표, 나의 마음 상태, 그리고 외모 차트 잘 우상향 곡선 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네요. 자, 그러면 전화 한번 받아보고 정말 이 종목은 재무제표 좋은지 그리고 차트 좋은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목소리 너무 밝으셔서 기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어떤 많으십니다. 종목입니까? 궁금해요. 네, 저는 여보세요? 네, 들립니다. 시청자님. 네, 실리콘투. 실리콘투요. 네, 평단가는요? 43,500원에 10%예요. 좀 미용 쪽으로 기기 관심 많으세요? 어떻게 그냥 그저께 샀어요, 그냥. 어떻게 네, 하다가 좀 이 종목 사시게 되신 거예요? 그냥 좋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고 해가지고. 네네네. 네, 근데 이렇게 돼버렸네요. 네, 팔고 알겠습니다. 싶은데, 조금 지금 애매해서요. 네. 좋다고 해서 사셨고 지금 평단가보다는 조금 떨어진 상황인데 근데 사신 지 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금요일 날 샀어요. 전번 주 금요일. 먼저 금요일에 예. 알겠습니다.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사신 지 좀 얼마 안 돼서. 네. 그냥 저는 좀 별로 기다리고 싶지가 않은 거 있죠. 갑자기 저렇게 되니까. 그래서 매도가. 그래요. 네, 매도가.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시청자님. 네. 그럼 저희가 좀 기다리면 네. 저 단가에 오던가 아니면 내려갈 것 같으면 손절가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략 잡아드릴게요. 이게 네. 금요일에서도 시장의 국장은 특히나 너무 막 빠지고 변동성 크니까 이런 네. 마음 누구나 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리콘도 워낙 또 잘 갔던 종목이고 그리고 월봉으로 봐도 너무 올해 너무 높게 갔죠. 주봉도 그렇고요. 앞으로의 좀 전략을 잡는다면 단기로 좀 잡아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사셨는데 네. 마음이 좀 안 좋으신 거 보니까 빨리 단기간을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이라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화장품주들이 좋은 거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실리콘투가 이쯤이면은 좀 저가 매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장을 보시면은 시장이 약간 밀리고 있긴 한데 오늘 시장 대비해서 많이 빠지는 업종들이 오늘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실리콘투도 한때 정말 잘 나갔던 화장품의 대장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오늘 실리콘투는 한 3.7% 정도 내려가고 있는데
오늘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6% 정도 거의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예전에 잘 나갔던 종목 중에 보면은 또 아이패밀리 SC 이런 종목도 있는데 역시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해서는 그동안 좋았던 내용들은 많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 이미 선반영됐다고 보여지고 이제부터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정말 이 엄청난 눈높이를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과연 이번 3분기에 그런 실적이 나올 수 있을까?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다는 거예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고점에서 물리셨으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리콘2의 경우는 좀 손실이 나시겠지만 지금이라도 정리하시는 게 손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이라도 상담 주신 게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다른 종목들보다 지금 그나마 덜 빠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이 지금이 괜찮다 생각이 들고 만약에 조금 더 보시겠다면은 비중 한 절반 정도만 덜어내시고 나머지는 이번 주 말까지 금요일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금요일까지 보고서도 답이 없다면은 그때는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지금이라도 좀 빠져나오셔가지고 다른 네. 종목으로 교체하시고 좀 수익을 네네. 다른 곳에 좀 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저희 그리고 주술랭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 또 이렇게 실리콘 TV 네. 봐주셨는데 아까 43,500원의 평단가 또 얘기가 있었지만 43,000원대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문자도 오늘 많이 와 있는데 실리콘2가 워낙 또 핫하다 보니 43,000원, 4만 원 구간에 좀 물려 계신 분들 이때 좀 매도 지금이라도 하는 게 맞나요?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도 뭐 자랑은 아니지만 실리콘2가 10,000원대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거든요. 아, 그럼 지금 그때 샀으면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좀 더 하락하면은 기회가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손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있으시겠지만 나중에 주가 하락했을 때 들어가면은 그보다 더 큰 수익으로 이거는 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할 때는 일단 지금은 팔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 근처 때 갖고 계신 분들은 정리 이겨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실리콘2 높은 가격에 사셨으면 지금이라도 나오자. 아무래도 저점 매수가 수익을 더 크게 주지 고점에서 샀을 때 떨어지면 아프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튜브에 또 사연들도 만나볼까요? 우리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사연 중에서 우리 바시아님 사연이 있습니다. 바시아님이 CJ 대한통운 들고 있습니다. 95,350원에 10% 비중 담고 있는데 수익 로켓 배송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배송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이분 되게 센스 있게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로켓 배송으로 또 유명한 종목이긴 한데 수익은 로켓 배송이 안 된다. 왜 그런 겁니까, 전문가님? 진짜 쭉쭉 빠지네요. 로켓 배송은 이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죠. 일단 대한통운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네. 이제 대표 물류 회사인 거는 맞고 또 지금 상황들이 나쁘진 않아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올해 실적이 지금 예상 실적으로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나올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게 뭐 이제 조만간에 3분기 실적이 나오고 연간 실적은 내년 초에 나올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되게 괜찮아요. 근데 이 종목이 못 가는 이유는 아까 경남 스틸이 못 가는 거랑 비슷한 것처럼 사업 그 구조 자체가 너무 이렇게 전통적인 사업 시스템이고 요즘 트렌드가 되는 뭐 비만 치료제도 아니고 또 인공지능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통운은 장기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잘 사셨고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제 뭐 단기 트레이드 관점, 그러니까 짧게 수익을 내고 치고 빠지는 그런 관점을 봤을 때는 적합한 종목은 아니에요. 굉장히 무겁고 시간이 걸리고 그런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웠던 게 뭐냐면 배당이거든요. 실적이 잘 나오면은 배당을 줘야 되는데 배당은 너무 짠 기업이에요. 잠깐 재무제표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영업이익이나 또 연간 실적들을 보시면은 지금 올해 기준으로 매출액 사상 최고치 전망 그리고 영업이익도 올해 최고치 전망 그리고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올해 많이 감소할 걸로 예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요. 사업 자체도 나쁘지 않고 그렇지만 이제 사업이 너무 전통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미래 가치가 좀 적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길게 끌고 갔을 때 그래도 배당이라도 잘 주면은
그런 걸 보고 또 장투할 수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배당이 얼마 나왔냐면 0.39%면은 진짜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가 돌아가긴 하지만 마진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략을 드려보자면은 이 종목에 있어서도 누군가는 뭐 13, 14만 원대 들고 계신 분 계실 텐데 매수하신 가격대 9만 원대 양호합니다. 저는 10만 원에서 9만 원 사이 정도가 이 저점 횡보 구간으로 보거든요. 나쁘지 않으니까 나중에 파시고 싶으면은 10만 원 위쪽에서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올해 실적이 잘 나와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또 반등한다면은 한 12만 원까지는 저는 열어두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목표가는 내년 정도에 도달할 것 같아요. 내년 실적 나오고 나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 주가는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회사 상황이 그렇게 나빠서 내려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시아님 내년 정도까지 좀 올라갈 수 있는 상방 여력이 있다라고 하니까 12만 원 좀 기억해 두시고 보신 뒤에 12만 원 됐다 하면 그때는 또 이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 사연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마지막 문자 사연 그럼 하나 더 보고 가도록 할까요? 1771번님이 안트로젠 신청해 주셨어요. 16,100원에 20% 비중인데 수익 볼만하면 좀 빠지고요. 수익 볼만하면 좀 빠지는 상황입니다. 다른 종목 갈아타야 되나요? 네, 이런 게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종목이 아닌가 듭니다. 이럴 게 제일 전문가님도 아시다시피 네. 좀 짜증나는 상황이잖아요. 뭔가 좀 수익 날 것 같은데 빠지면 이런 그렇죠. 시장이 지금 요즘 같은 시장인 것 같은데 안트로젠뿐만 아니라 그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먼저 하고 종목 상담 들어갈까요? 이게 이제 안트로젠이라는 종목이 이제 소형주잖아요. 그러니까 중소형주인데 이 중소형주가 올해 정말 역대급으로 소외됐던 해예요. 맞아요. 올해 다른 대형주 뭐 삼성전자도 올랐던 시절도 있었고 그랬지만 올해는 대형주들은 그래도 한 번씩 순환이 있었는데 중소형주는 올해 초 잠깐을 제외하고서는 진짜 주목을 못 받았던 해가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저는 중소형주에서 기회가 많을 거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우리나라 금통위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이게 지금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중소형주가 살아난다는 쪽으로 그렇게 전망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주 역시도 이번 주 미국은 금리 내렸죠. 우리나라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금리 인하가 되면은 이런 중소형주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 방금 여기 문의 주신 안트로젠 역시도 그런 것들을 냄새를 좀 맡았는지 또 기관 외국인 수급들도 어느 정도 있는 거 보면은 금리 인하 시기에 수혜가 될 만한 섹터이니까 중소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번 주 한국 금통위 요거를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형주 들고 계신 분들은 금요일 시장 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안트로젠 얘기할게요. 세포치료제 종목이 있고 일단 건보료 적용이 눈앞에 있다. 폐질환 첫 치료제가 네. 이렇게 되면은 이 주가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오늘 같은 경우 좀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버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4월 달에 상한가를 오랜만에 한번 갔었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 그 대상포진 치료제 어떤 특허들을 등록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랐어요. 바이오 제약주들이 보통 그래요. 어떤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많지 않고 이런 이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어떤 미국에서 뭐 FDA 소식이 나왔다, 뭐 특허서가 나왔다, 임상이 됐다, 신약이 나왔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한번 급등했다가 아닐 때는 또 되게 조용한 게 바이오 제약주의 특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안트로젠도 오늘 올라가는 거는 이제 뭐 바이오 제약주가 오늘 그래도 나름 반등을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살짝 올라가는 것 같고 앞으로 기대되고 있는 재료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파악이 잘 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면은 충분히 매수가까지 올라가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장이 안 좋은 거에 비하면 사실 뭐 장이 안 좋을 때 바이오제약이 잘 가는 것도 있어요. 오늘 반등하는 흐름은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래량이 지금 되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차트나 이런 거는 그게 별로 의미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가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인다면 안트로젠도 다시 올라갈 수 있고 이 회사를 뭐 실적 때문에 투자하시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시에 저는 수혜가 될 것 같다. 요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번 주 금요일 날 금통이 있죠. 그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가까지 가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본전 이상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약수익으로 저는 매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올해 안에 한번 올 거니까
올해 한 두세 달 남았잖아요. 요 안에 목표가 올 수 있으니까 그때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매수가까지는 좀 어려움 없을 것 같고 약수익으로 탈출하자라고 지금 안트로젠에 대한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해결해 봤습니다. 저희 햄버거 선물 드릴 테니까요. 1771번님 오후 2시 이후에 070으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 갑니다. 뭐야 광고인가 하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그래야 선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 마이클님께서 국장 시작하는 사람에게 포트 추천해 주세요 얘기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부터 유경호 전문가님의 수익률 먼저 보시면 확인되실 것 같습니다. 수익률 만나보시죠. 자, 유경호 전문가 픽 술개맛 탑5로 하나씩 체크해 보시죠. 흥구석유 1승, 다스코, 블루엠텍. 블루엠텍은 오늘도 좀 잘 가더라고요. 모나용평 48.73%까지 지금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를 좀 이렇게 구성만 한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겠죠. 블루엠텍 그럼 먼저 AS 보도록 할게요. 27.83%의 지금 흐름세를 보여줍니다. 오늘 드디어 박수를 드려야 돼요. 목표가 도달이 됐습니다. 추가 네. 전략을 좀 받아야 될 텐데 추가 전략 업사이드로 더 갈까요? 여기서 그만 할까요? 오늘 이때 목표가 27,000원을 기분 좋게 도달을 했고 그렇죠. 이제 윗꼬리가 달리고 내려가고 있는데도 아직 추세가 죽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요즘 바이오 제약 분위기 약간 식은 것 같지만 비만 치료제 쪽은 아직 살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관련주도 다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블루엠텍을 비만 치료제 유통 관련주로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번 10월 달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추가 상승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전략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늘 흐름으로만 봤을 때는 이거는 더 가는 차트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더 끌고 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보는 게 좋을까? 일단 저는 3만 원까지는 한번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고 싶고 처음에 상장했을 때 이 회사가 작년 12월에 상장했을 때 그래도 뭐 7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걸 생각해 보면은 지금 2만 원대 주가는 상대적으로 아직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수익이시니까 20% 넘게 지금 수익이 나고 계시니까 일단은 일부 정리하시면서 남은 물량은 한번 3만 원까지 쭉 끌고 가시는 게 어떨까? 그게 생각이 저는 그렇게 전략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정리하시고 잔량으로 3만 원까지 한번 가는지 살펴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핀텔 종목 볼까요? 지금 2.10% 이제 소폭 수익이 좀 났는데 주가가요 뭐 계속 횡보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전략을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전략을 바꾸시겠습니까? 전문가님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유지 전략 드리고 싶어요. 유지하자. 네, 우리 아까 전에 그 댓글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종목이 많이 안 빠진다고 하셨잖아요. 이걸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차트를 보고. 네, 자리는 상당히 잘 버티고 있고 좋아요. 분위기 좋고 들고 가면 좋은 결과 나올 텐데 좀 더딘 감이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사회적인 이슈로 봤을 때 오늘도 보니까 딥페이크 관련해서 뭐 피해 보고 있는 연예인들이 많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또 거기에 이제 연루된 사람들이 하나씩 좀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 이 이슈는 끝났다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핀텔은 지난번 추천드린 가격 대비해서 다소 밀려있지만 현재 구간은 완전한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밀렸다고 해서 손절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저는 더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거 차트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냥 완전 저점이에요. 완전 바닥이고 만약에 이걸 3,000원 위에 샀으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 아니니까 지금 사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사셔도 괜찮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 이제 AS 하면서 하나 더 좀 보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지난번에 추천드려 드리고 나서 약간 밀렸던 종목 중에 K엔솔이라고 있어요. 이게 9월달에 좀 빠졌을 때. 근데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을 해서 매수가 부분까지 한번 크게 올랐던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저점 구간에 있을 때는 약간 아쉬워도 들고 가는 게 더 좋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핀텔도 지금 딱 이런 구간에 있어요. 약간 눌려서 저점 횡보 잘하고 있는 구간이 있으니까 이런 급등 나올 때 팔 수 있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엔솔 오늘 살아난 것처럼 핀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핀텍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횡보한다는 거는 시장에서도 빠지지 않는다는 거니까 이런 차트가
갈 때는 또 무섭게 간다 이런 걸 또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략은 그대로 여러분들 목표가 2,750원, 최고가 2,430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경훈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 좀 이렇게 차분하고 좀 명확하고 꼼꼼하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장중에는 또 어떻게 시장을 보고 계실지, 뭘 보실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을 또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언제 하나요? 아쉽게도 이번 주는 방송이 없지만 다음 주에 또 있을 예정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제가 또 저희 또 우리 길사이트에서 주시하고 계시다 보면은 제가 또 임시로 방송을 또 열 수도 있으니까. 뭐 수시로도 네. 방송이 됩니까? 뭐 계획된 건 없지만 우리 주실랭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준비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이트의 그 스케줄표를 계속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이트 딜사이트 S 여러분들 검색하셔서 유경훈 전문가님 언제 장중에 무료 방송 하시는지 보시고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럼 이제부터 어떤 종목 봐야 될지를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략주 준비했습니다. 수익의맛 힌트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수익의맛 힌트 히읗, 시옷, 지읒, 기역, 이응 초성 글자는 5개. 종목의 이름 어떤 게 있을지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자, 저게 이제 그 미국 사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저게 이제 허리케인인데 우리나라는 허리케인이 없죠. 근데 미국은 항상 이 시즌만 되면 여름철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 항상 허리케인 때문에 이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재난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올해 허리케인이 지금 연달아 2개가 오고 있는데 이번에 피해가 과거에 카트리나 때 이후로 가장 큰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리케인에 관련해서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오늘 준비를 했고요. 오늘 종목명은 5글자니까 한번 잘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우리 센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효성 중고업이라고 얘기해 주신 분도 있고 회사 잘 가요, 행사장 가요, 학생 잘 가요, 헬스장 가요. 뭐 어디 많이 가시네요 오늘은. 학술제 고요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화상 잘 가요, 혼수 좋고요. 화상 자기야 이것도 있습니다. 화성 자기야 존중님 화성에 사시나 봐요. 자, 마음에 드시는 어떻게 댓글 있으실까요? 원래 제가 그냥 정답자분들을 많이 추천하는데 네. 오늘은 회사 잘 가요 하겠습니다. 회사를 잘 가는 사람이 또 성실한 거니까 그런 의미겠죠?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이 회사의 주가가 잘 오른다 그런 의미로 주가 알겠습니다. 잘 간다. 네. 우리 주슐랭님이 드디어 회사 잘 가요로 당첨됐습니다. 이분이 당첨된 것도 2번째인데 네. 그분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제가 준비한 그 연말 투자 전략 자료집이 있는데 그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우리 네. 주슐랭님 자료 찍고 받아보시고요. 회사가 얼마나 잘 가는지 이 차트적인 측면 재무제표 볼 수밖에 없겠죠. 마음과 얼굴 얼마나 예쁜지 좀 알려주세요. 자, 오늘 추천주 네. 오늘 종목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던 것처럼 이제 효성중공업을 가져왔는데요. 효성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이제 뭐 이름은 중공업 이렇게 나와 있어서 굉장히 좀 올드한 산업일 수도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제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산업인 ESS를 좀 주목을 많이 했고요. 이번에 미국 쪽에서 허리케인이 닥치게 되면서 이제 전력이 끊기는 집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전력 설비 이런 것들 ESS 가정마다 좀 구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이 지금 ESS 관련주로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져오게 됐고요. 얼마 전에 제 기사를 보니까 밀양 쪽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ESS 설치 사업을 했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일단 높게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만 한번 보면서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를 보면 올 초에도 이미 전력 관련주로 시세를 한번 내고 지금 다시 한번 오르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에 상승이 얼마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증권가의 전망을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신고가를 돌파할 거라는 전망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이런 상황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뭐 48만 원까지 전망하는 쪽도 있고 그러면서 요즘 어떤 기관들의 추천 얘기들도 있고 주가도 잘 가고 있고 또 상황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추천주로 가져오게 됐어요. 재무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가져오는 종목들은 저는 실적이 정말 좋은 기업만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올해 실적 역시도 작년에 이어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올해 3분기 실적이 이제 곧 나올 텐데 3분기 예상 실적은 작년이랑 비슷하거나
좀 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가오는 4분기 실적에서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나올 거라고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잘 매수해 두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매하실 분들 가격 전략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저는 밑으로 떨어질 때 매수하는 거를 선호를 좀 하기 때문에 매수가는 일단 36만 5천 원부터 아래쪽으로 34만 5천 원까지 이렇게 매수 가격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32만 원 선 드리고 목표가는 44만 6천 원으로 잡았는데 제 나름의 분석을 통해서 드린 금액이긴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45만 원대 매물이 많아 보여서 그보다 좀 먼저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일단 증권가의 전망은 신고가를 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제시한 목표가 도달하고 나서 더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블루엠텍 목표가 도달했던 것처럼 혹시 이 종목도 목표 도달한다면은 제가 2차 목표가 제시해 줄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고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이었고요.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 결국에는 재무제표단으로 인해서 좀 매출액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도 올라갈 거다라는 건데 지금 목표가 44만 원에서 44만 6천 원까지 좀 얘기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이 32만 원입니다. 목표 단가 그리고 손절 라인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게 방송 함께해 주신 전문가님과 여기서 마무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오후장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오후장 킥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후장 킥포인트의 박수연입니다. 오늘도 오전장 흐름과 함께 오후장 전략까지 챙겨볼 텐데요. 오늘 양시장은 모두 일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관과 외인 투자자들의 양매도가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매수를 하면서 나름대로 지수를 방어해주곤 있습니다. 현재 각자 보합권에 머물고 있지만 일제히 파란불 켜면서 코스피는 어제 올랐던 2600선 그리고 코스닥도 780선 밑으로 다시 밀려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 상황을 열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건 에피타이저 때도 다뤘던 반도체 관련주들이겠죠. HBM 그리고 D램, 소부장까지 밸류체인 가릴 거 없이 오늘 반도체는 일제히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세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바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인데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보면 일제히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 3% 가까운 강한 흐름 보이면서 43만 원 위로 주가가 뚫린 모습입니다. 김동명 사장이 5년 내로 매출을 2배 이상 확대시키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기대감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11시 이후부터 살짝 올랐었다가 현재는 오름폭을 줄여내면서 보합권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제일MNS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오늘 삼성 SDI 흐름과 비슷하게 LG에너지솔루션 따라서 11시 이후로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덕산 데코피아는 오늘 장 출발할 때부터 강한 시세 보였었는데요. 4% 강세권 탄탄히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 외에도 오늘 건설주들 흐름 좋습니다. 건설 관련주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히 빨간불 켠 모습입니다. GS건설 4% 그리고 HC, 현대산업개발도 현재 3% 가까운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처음 출발할 때 약세로 출발했던 종목들도 일제히 양전에 성공하면서 전체적으로 빨간불을 강하게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건설과 2차 전지 외에는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전반적으로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게 현재 자율주행 관련주들입니다. 아무래도 로보택시 기대감이 높았었는데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간밤에 테슬라 주가가 또 크게 휘청였었죠.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관련주들의 발목을 크게 붙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어제 크게 올랐는데 7% 낙폭 그려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또 슈어소프트테크도 5% 이렇게 크게 빠지고 있고요. 그나마 넥스트칩이 1% 가까운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낙폭이 크게 잡히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고 가셔야겠습니다. 이외에도 은행 쪽도 오늘은 살짝 부진합니다. 어제 그래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신호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오늘 KB금융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떨어지고 있고요. JB금융지주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까지 모두 낙폭이 큰 상태는 아니지만 보합권대에서 마이너스를 계속해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오늘 KB금융이 1% 강세인데 다 떨어지고 있을 때 왜 KB금융은 올라가고 있는지도 오늘 오후장 전략 볼 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전장 흐름 가볍게 훑어봤습니다. 오후장 전략을 챙겨봐야 될 텐데요. 오후장 전략은 바로자산운영의 윤정식 상무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양시장은 어제와 다르게 파란불을 켰습니다. 오후장 전략 어떻게 챙겨봐야 할까요? 네, 전일 국내 시장은 사실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좀 약한 모습은 있었죠. 그렇지만 시장이 좀 강한 모습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긍정적인 모습들이 있었는데 좀 전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양시장에서 차익 매물이 계속적으로 좀 나온다라는 부분들이 국내 시장을 특히 약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미국 시장도 차익 매물이 계속 나왔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국채 금리가 4%를 넘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기술주들 이 테슬라와 그리고 아마존과 애플이 약세를 보였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한 4% 이상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이 축소됐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의 주요한 특징이었거든요. 국내 시장도 이 중에서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 차익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라는 점, 국채 금리가 다시 빠른 속도로 좀 올라갔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는 좀 이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외국인이 오늘 3,500억, 어제 순매수로 이틀 동안 순매수, 사실 매수 금액이 굉장히 작아서 좀 매수라고 보기에는 좀 작은 금액이긴 합니다만 매도가 멈췄다라는데 좀 더 의미를 많이 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이 역시 전기전자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좀 강한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종목 다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반도체 쪽으로 해서 매도가 나오는데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왔죠. 시장 컨센서스는 계속적으로 사실 이미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증권사들은 10조 원 미만, 9조 원대를 예상한 증권사들도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조 1천억, 사실 증권사들 하우스별로 컨센서스를 냈을 때 10조 원이 좀 넘었었기 때문에 9조 1천억이면 어닝 쇼크죠. 그래서 어닝 쇼크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메모리 쪽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삼성전자 실적이.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특히 D램 쪽에 있어서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수급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고, 오늘 수급적으로도 연결이 되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종목 다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올라가기 힘들죠. 특히 코스피가. 삼성전자가 하락할 때 그래도 SK 하이닉스가 올라주고 그 외에 2차 전지라든지 다른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이 어느 정도는 버텨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2600선을 좀 힘없이 좀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그래도 삼성전자의 하락폭이 더 커지진 않고 있다는 점, 1.1에서 1.3%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락폭이 더 커지진 않고 있죠. 삼성전자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반성문 같은 얘기를 해줬죠. 더 잘하겠다라는, 기술 격차를 줄이고 다시 앞서가는 그런 기술력으로 보여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건 4분기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영향 오늘 나온다라고는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수급적으로는 이미 이전에 삼성전자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어느 정도의 예상은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수급적으로 보면 기관들이 삼성전자 다 샀거든요. 오늘도 일부 기관들은 또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점, 그래서 저가 매수가 삼성전자는 좀 들어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만 그 외의 종목들은 지금 좀 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눈에 띄는 섹터가 건설주와 2차 전지가 눈에 띄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 국내에서 이제는 2차 전지 실적 바닥권에 대한 바닥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었다가 바닥일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바닥이 맞겠다라는 약간 확신의 그런 눈빛들이, 목소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어느 정도 사실 3분기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3분기 실적 안 좋을 텐데요. 그런데
이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4분기부터는 살아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그리고 전기차 테슬라가 사실은 생산량은 시장 기대치를 충족을 시켰는데 인도량이 시장 기대치보다 조금 못 미쳤죠. 그렇지만 전기차 판매가 이제는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2차 전지 이 수급적인 모습들이 긍정적인 상황들이 있고요. 건설주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은 대부분 특히 대형 건설사들 수도권 중심으로 하는 이런 건설사들은 3분기 실적 좋습니다. 3분기 실적 잘 나올 거고 플랜트 쪽도 살아나고 있고요. 이런 분석들이 좀 겹치면서 건설주들 같이 분위기 올라가고 있고 금리도 11월 금리 인하가 50bp에서 25bp로 줄어들었을 뿐이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25bp를 인하할 가능성이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금리까지 떨어진다. 그런 부분들은 건설주들에게는 호재이기 때문에 2차 전지와 건설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섹터를 빼고 나면 별로 없죠. 특히 오늘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섹터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좀 눈에 띄는 게 운수 장비 섹터가 이 464억이 외국인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 기아도 있고요, 현대차도 있고 두 종목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관이 또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많이 내오고 있고요. 금융업 그러니까 은행 지주 쪽으로도 외국인 400억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기관이 여기도 497억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섹터에 기관도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이 일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물을 기관이 좀 더 많이 내고 있는 오늘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도 코스닥에서도 대체적으로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지 그 외의 종목들 특히 이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주들은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 여기에서도 뭐 최근 단기적으로 좀 올랐던 종목들도 좀 하락을 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시장이 여전히 방향성을 확실히 어느 쪽으로 잡아가야 되겠다. 이 방향성을 못 잡고 있거든요. 고용 보고서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금리 인하를 폭발적으로 할 것이냐 11월 금리 인하 50bp 사실 가능성이 좀 멀어졌죠. 25bp일 가능성이 있고 금리 동결 가능성이 15%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의 힘도 물음표가 달려있고 경기가 확실히 좋아지느냐도 물음표가 달려있습니다. 방향성을 못 잡고 있을 때는 매수 매도가 맞서게 되는데요. 매수 매도를 같이 고민할 때에는 매도가 항상 단기적으로는 항상 이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멘텀을 좀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대신 올라가고 있는 일부 종목들은 확실하게 3분기 실적이 좋거나 4분기가 확실하게 좋아지는 이런 종목들로 좀 압축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실상 지금 2차 전지 그리고 건설주 빼고는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나마 좀 어닝 쇼크에 비해서 삼성전자의 낙폭이 적지 않다, 더 커지지 않다라는 거에 안도를 해야 하는 건지 참 씁쓸한 마음도 드는데요. 오후장 특징주는 어떻게 살펴봐야 할까요? 네, 오늘 오후장 특징주로는 KB금융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제가 금융주로 은행 지주사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가는 게 좀 눈에 띈다라는 말씀을 좀 전에 드렸죠. 운수 장비가 464억이고요. 이 금융주, 그러니까 은행 쪽으로 해서 한 400억, 414억이 지금 순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팔고 있기 때문에 못 오른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금융 쪽에 있어서 사실 눈에 띄는 게 KB금융이거든요. 다른 은행 지주사들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은행주들을 좀 보면 이 금리 인하를 할 때 금리 인하가 한 번만으로 끝난 경우는 사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거의 없거든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합니다. 한 번 하게 되면 올릴 때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올리죠. 추세적인 모습들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금리 인하 시기입니다. 금리 인하기에는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할 때는 금리 인하 직전까지는 시장 금리가 좀 떨어지죠. 그리고 금리 인하 하고 나면 은행들 주가가 떨어집니다. 채권 금리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금리 인하 때까지는 시장 고민하다가 두 번째 금리 인하 하고 나서도 시장에서는 고민을 계속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 두 번째까지는 확인을 좀 해보자라는 모습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금리 인하를 또 하게 되면 추세적으로 떨어지는구나라고서는 금리 하락으로 모든 경제 활동들이 그리고 주식시장도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은 두 번째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죠. 두 번째 금리 인하가 끝나고 세 번째 금리 인하가 나올 때까지는 시장 금리는 좀 박스권 안에 움직이거나 횡보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지금 금리 인하를 한번 하고 나서는 금융주가 한번 출렁였었죠. 근데 이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더 나온다라는 부분들은 11월 25bp 이후에는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가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속도는 좀 조절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금융주가 금년에 많이 올랐을 때가 1, 2월 달 밸류업 지수 발표했을 때 그리고 3, 4월 달과 7, 8월 달
그러니까 은행주의 실적이 발표될 때 주주 환원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면서 금융주가 움직였습니다. 지금 다시 10월 달이 됐죠.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시기가 왔고요. 여기에서 주주 환원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10월 말에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물론 KB금융 같은 경우는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지 못했지만 밸류업에 포함이 되려는 사실 자존심에 굉장히 스크래치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업에 포함이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이 밸류업에 포함이 되기 위해서 주주 환원책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 자금은 아직은 받지 못하지만 그 외에 이 주주 환원책을 좀 더 강하게,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금들에 있어서는 러브콜을 계속 받고 있는 거거든요. KB금융은 주주 환원책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좀 더 올릴 것으로 보여지고 금리나 속도도 좀 더뎌지는, 속도가 조절이 되는 그런 모습들 보여지고 10월 달에는 이 비교적 무난한 실적과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 이런 부분들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0월 달까지는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중간고사 같은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3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주주 환원책을 포인트로 잡고 KB금융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후장 킥포인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보노의 리포트를 진행하는 하보노입니다. 네, 오랜만에 좀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도 좀 재밌는 리포트들을 많이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산업 리포트를 읽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인사이트를 좀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또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고 또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주제로 들고 왔으니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산업적인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네, 일단 반도체를 들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 잠정 실적부터 시작을 해서 반도체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도 있었을 거고, 또 이제 미국장 보셨던 분들은 엔비디아가 이렇게 뭐 국채 금리도 상승하고 국제 유가도 급등을 하는데 남들 다 시뻘겋게 멍들어 있는 상황에서 나홀로 이제 초록초록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커졌을 텐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줄 평을 볼 건데 사실 이거는 리포트 제목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이클, 다른 논리. 사실상 이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떠한 관점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사이클에 대한 흐름이 달라질 수 있고 투자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대부분의 산업군들에서 좀 비슷하게 반영을 할 수 있는데 특히나 이 반도체 부분에서는 훨씬 더 좀 중요한 포인트를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그런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또 마침 리포트가 또 이런 또 좋은 제목으로 써가지고 제가 그대로 좀 들고 왔고요. 해당 리포트에 대한 제 점수를 좀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85점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들고 온 리포트들 중에서 85점 이상은 없기 때문에 현재 사상 최고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리포트의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반도체를 공부를 해보면서 그리고 산업 투자를 해보면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었던 그런 리포트여서 좀 높은 점수를 줬고요. 나중에 정말 제 마음에 엄청나게 들면은 조금 더 높은 점수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리포트이니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페이지를 좀 보실 텐데요. 일단은 메모리 주가에 대한 피크아웃 지표였던 이제 반도체 수출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수출입 데이터 같은 경우도 이제 월간 데이터가 조금씩 감소를 하게 되면서 이거 데이터에 대한 이런 볼륨 자체가 좀 줄어드나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됐는데 물론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가 된 부분이 2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뭐 1분기나 지난 이제 4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었던 상황이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도 잘 나오고 가이던스도 잘 나오는 현 시점에서 이렇게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한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레거시에 대한 이런 디램 가격들이 하락된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이번 실적이 만약에 미래 전망치가 좋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런 수출액에 대한 부분들 뭐 YOY 기준으로 봤을 때 어쨌든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MOM을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로 좀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이제 오더컷 같은 부분들 우리가 이제 사이클을 조금 이해하고 있으면 상당히 좀 좋은데 반도체에서 이제 오더컷이 시작이 됐고 어느 정도 이제 장기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완화가 되고 있었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지금 좀 중간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재고가 축적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수요단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수요단이 늘어나지 못하는 부분들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우려들 그리고 아이폰 같은 이런 이제 레거시 제품들이 판매가 둔화가 되다 보니 생각보다 뭐 재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상품에 대한 수요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사이클을 잘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또 보여주시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요게 이 리포트의 저는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반도체가 도대체 왜 떨어졌고 어떤 포인트로 좀 반등 포인트가 나왔는지를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이런 흐름인데 사실상 이제 캐리 트레이드 우려로 해서 한번 이제 좀 좋은 흐름으로 이제 주가가 박살이 났는데 요 캐리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는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도 102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원달러 환율 수준이 1340원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일본이 금리 인상을 과격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겠지만 지금 선거도 끝났고 이제 신임 총리로 올라온 사람도 이시다죠. 이제 당분간 현재 상황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분간 이 하락 요소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 실업 증가로 금리 하락을 하는 부분에서의 좀 하락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비농업 고용 데이터가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첫 번째 하락 부분도 제거를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엔비디아 가이던스 부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젠슨 왕이 인세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수요가 정말 어마어마하다, 소위 말해서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늘 미국장에서는 뭐 130불까지도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사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보면은 직전 고점 해봐야 6, 7%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회복이 되어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 부분도 제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제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빼꼼하고 튀어 올라가게 만든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호조가 있는데 요 역시도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에 대한 이런 반도체 기조는 부정적인 요소들은 상당히 많이 제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주가의 상승 트리거로 만들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연말 랠리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잠정 실적은 상당히 좀 부진하긴 하지만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속도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빠를 겁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에 대한 우리나라의 약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또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HBM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전망인데 지금 우리가 이 사이클 자체가 좀 뒤바뀌는 부분에서의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전에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볼륨 자체가 계속적으로 높아지는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볼륨 자체가 상당히 좀 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거를 과연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요단은 사실 어떠한 새로운 트리거가 만들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수요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 잡아놨었던 수요에 대한 흐름이고 공급 같은 경우는 사실 오더가 나가서 물량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때문에 사실상 변동폭이 공급은 조금 더 제한적일 수 있고 수요폭은 오히려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수요단도 좀 다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뭐 고용 쪽도 그렇고 사실상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우리의 예측치와 실제 결과 쪽에서 괴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망치를 너무 맹신해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온 세상이 좀 AI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디바이스 쪽으로까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앞으로 지금 성장할 수 있는 룸은 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부터 이런 HBM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고 이게 아직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아직도 이쪽은 갈 길이 좀 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이제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면은 가격 수준 자체가 지금 HBM 쪽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은 이제 공급망 자체가 조금 이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좀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볼륨 자체가 그쪽이 크다 보니까 지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향후의 기조 움직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HBM 쪽과 또 온디바이스 쪽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런 향방도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반도체를 좀 정리를 해보면 현재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이 일부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반도체가 특히나 안 좋은 것은 이제 외국인의 동향이 조금 더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계에서 마저 다 나가게 된다면 11월 수출 데이터가 턴을 했을 때 시점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한 3조 정도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외국인에서의 턴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시점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반도체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부분입니다. 다음 부분인데 뭐 반도체는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토픽이니까 네, 해서 이제 다음번에는 에너지 부분인데 이게 에너지 부분이 지금 굉장히 핫한 이슈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잡았던 에너지에 대한 주제는 뭐 특정한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좀 보는 그런 리포트가 또 괜찮은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선정을 했고요. 점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점수 같은 경우는 제가 80점을 줬습니다. 일단은 80점을 준 이유는 거시적인 부분에서의 흐름을 읽는 거는 너무 좋았지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깊이 자체가 엄청나게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점수 자체는 조금은 80점 정도로 좀 주도록 하겠고요. 각각의 요소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관심 있는 산업을 조금 더 딥한 그런 산업 리포트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일단 이제 서머리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재생에너지 쪽에서의 수요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요인은 당연히 AI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기후변화에 따라서 탄소 배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보니 이제 에너지에 대한 자립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상당 부분 오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투자 매력도를 좀 일단 선정을 하긴 했는데 이 리포트에서는 풍력과 ESS, 태양광 순서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순서를 바꾸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ESS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 주가의 반영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플루언스 에너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ESS 쪽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주가 추이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랑 의견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풍력과 태양광 같은 경우 사실 설치하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트리거는 미국의 전력망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전력에 대한 수요가 워낙 큰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멈춰놨었던 원전까지 다시 재가동을 할 정도로 이런 수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뭐 노후 변압기 뭐 이건 너무나도 지겹도록 들으셨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의 좀 변화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변압기에 대한 캐펙스 투자들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또 최근에 변압기 쪽을 좀 대파게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풍력입니다. 풍력은
24년부터 시점에서 28년까지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설치량이 높아지는 구간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수요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재생에너지단에서 특히나 유럽 쪽에서 환경 규제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만이나 기타 지역에서도 실질적인 좀 이런 액션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토픽으로 나오고 있는 이제 CS 윈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넘버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아지는 흐름들이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 자체는 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전선이라든지 태양광, ES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저는 ESS 쪽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변압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선도 보실 텐데 산업의 사이클로 봤을 때는 변압기가 먼저 가고 전선이 한 1.5년에서 2년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적인 부분이 좀 걸릴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HVDC죠. 그래서 이 키워드가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서 종목별의 흐름들이 싹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또 이쪽은 구리 간격과 굉장히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금일 핫한 중국 증시와 관련된 또 부양책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 속도 부분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키워드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양광은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적인 부분이 좀 걸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제 가정집 패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LS 쪽인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드릴 건데 이렇게 이제 전력망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전선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정말 수많은 에너지들이 이슈가 됐을 때 아무래도 같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리 가격을 필두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S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그룹주 자체가 구리 가격과 연동이 상당히 되는 쪽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을 좀 지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이제 변압기 랠리가 나올 때 같이 한번 움직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주사에 대한 부분들, 또 LS 일렉트릭이 나머지 초과압 변압기 대비했을 때 좀 더 부진한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차익들이 좀 세게 나왔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좀 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구리 사이클로 본다라고 한다면 매력적인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기준점으로 삼아 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이런 프로젝트들 있으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경기 동향을 체크할 수 있는 구리 가격과 연동되어 있는 LS를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들에 대한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초과압 변압기가 없으면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ESS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인 부분은 AI 확대, 반도체와 좀 연관이 상당히 있다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부터 에너지까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버너였습니다. 네, 시장의 모든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는 맞다 이슈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시장의 단기, 장기, 중기 어떤 종목들을 좀 보면 좋을지 총 6가지 종목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에 히든 종목, 공략주까지 여러분들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일수록 또 이분들과 함께면은 이런 종목도 볼 수 있구나 이런 또 생각도 드실 겁니다. 바로 IM증권 신사업추진팀의 염정 차장님과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님 두 분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증권사에 또 명예를 걸고 두 분 이렇게 나오셨는데 너무 부담되죠? 네. 자, 두 분이 오늘 세 종목씩 가져오셨잖아요.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세 종목을 뽑은 이유. 네, 저는 일단 실적 관련된 실적이다. 종목으로. 우리 이성우 차장님은?
최근에 좀 관심이 많이 모아지는 종목. 그리고 어제 좀 수급적이면 뭐 이런 부분을 좀 갖고 온 것 같아요. 핫하고 수급 모아지는 거, 반대로 난 실적을 본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따로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여러분도 보시면서 관전 포인트 어디로 맞춰서 보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기적인 종목 그러면 지금부터 기대되실 텐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 차장님이 가지고 오신 단기 종목은요. 캐즘없이 쭉쭉쭉 ESS 서진 시스템이고요. 이에 맞서는 중동 긴장의 주가는 두근거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져오셨습니다.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또 이런 것 같아요. ESS냐 아니면 지금 두근거리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종목이냐 두 가지 모두 다 좀 매력 포인트가 많은데 일단 염정 차장님 네. 왜 이쪽으로 좀 들고 오셨습니까?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실적 관련된 이슈를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단 3분기 실적에서 분기 최대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는 ESS 사업 분야에서의 성장, 매출 성장으로 인해서 3분기, 지난 분기에도 최대 실적을 보여줬었는데 3분기에도 최대 실적 경신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ESS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2차 전지도 그렇고요. 시장에서의 시장의 수요 급증에 따라서 2030년까지 10배 정도의 성장 시장을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SS 쪽 최근에는 2차 전지 셋업체들도 전기차 쪽에 대한 수요가 둔화함에 따라서 ESS 시장에 대한 공략을 좀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부분에서 ESS 관련된 제조 설치 업체인 서진 시스템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라든지 그리고 전기차 부품, 통신 장비 쪽으로 골고루 나눠져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고른 매출 나타내고 있고요. 뭐 사업별이라든지 고객사별 전반적으로 뭐 안정성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으로 봤을 때는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서진 시스템의 매출액이요 7,7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1조 3천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급격한 성장세에 영업이익단에서도 2.5배 가까운 성장세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 있고요. 2025년 포워드 PER 같은 경우가 여전히 10배가 안 되는 매력적인 구간에 있고 최근에는 이에 따라서 주가가 좀 바닥에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이러한 좀 상승 흐름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단기적으로 접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적 때문에 또 서진 시스템을 매력이 있어서 가져왔다라고 했는데 이게 서진 시스템 들고 계신 분들 보면은 자의반 타의반이에요.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예, 근데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들고 계신 분이 더 많은 종목 중에 하나가 서진 시스템일 텐데 네. 단기 기간이라고 좀 얘기를 해주셔서 얼마나 기간을 좀 설정해서 우리가 봐야 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말씀드린 대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7, 8월에 ESS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었고 거기서 사실은 좀 많이 좀 고점 자리였었어요. 네. 근데 지금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많이 회복을 좀 했고요. 기존 갖고 계신 분들은 신규로 최근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수익 구간이실 거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단기적으로 일단 10월에 실적 시즌 그리고 11월 초까지 이어지는 움직이기 때문에 짧게는 한 보름에서 한 달 사이 정도의 구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름에서 한 달 정도로 보시는 게 단기 기간이다. 설정하는 또 기간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진 시스템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번 맞달쇼를 위해서 우리 이성우 차장님 굉장히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안 보이겠지만 자료를 굉장히 많이 들고 오셨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대됩니다. 어떤 또 이유로 단기로 좀 보고 계신지. 일단 좀 잘 가요, 최근에. 그래서 좀 그거 궁금해요. 왜 그런지. 우선 인적 분할. 그 이슈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이 중동 쪽 지정학적 리스크. 그래서 이제 단기 종목을 가져왔을 때, 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선 인적 분할한 이후에 지금 이제 주가 상승세가 지금 놀랍게 지금 가고 있는. 4고를 상승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적 분할하면서 이 방산 또 이제 우주 이쪽에서의 사업에 대한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한 게 답이었다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때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적 분할한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 시장 가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높게 지금 현재 시가총액 지금 현재 가격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이 시총에 대한 18조 이상까지도 평가를 기업 가치로 좀 이 상황이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인적 분할한 이후에 어떤 모멘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인적 분할 이후에 이 사업에, 그러니까 방산 사업 또 이제 우주 사업 쪽에, 그러니까 우주 사업이 당장 어떤 실적이 나오는 부분은 아닌 어떤 성장 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구조 자체에 대해서 이제 군더더기가 없는 이 방산 쪽에서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은 높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깨끗하게 이제 좀 주가가 좀 평가를 받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증권사들 같은 경우가 최저 이제 목표 주가를 잡았을 때도 한 38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인적 분할한 이후에. 근데 이제 이 주가가 좀 가면서 당연히 38만 원을 터치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추가적인 이 목표 주가를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상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그런 현재 구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올해 영업이익도 지금 1조는 당연히 넘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방산 수출 모멘텀으로만 이제 집중을 할 수 있다. 그 전에는 분할하기 전에는 이 하나 정밀 기계, 약간 좀 한미 반도체와 이제 이 TC 본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쪽에서의 부각이 아니라 같은 어떤 이 HBM이나 여러 IT 쪽에서의 이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좀 반응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이 떨어내는 과정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저는 상승 여력이 단기적으로는 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단기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들고 왔다라고 했는데, 시청자분의 질문이 하나 들어왔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단기로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걸 좀 기다리는 게 답인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분할로 들어가는 게 맞나요? 이런 느낌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 하나 하고 넘어갈까요? 매수 추천으로 말씀드린 거 같나요? 근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게 맞겠죠? 라고 질문이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단기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간은 좀 짧겠지만은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신고가잖아요. 네. 신고가인데, 신고가라는 부분은 항상 이제 어떤 시청자분들,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신고가가 어떻게 보면 매수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에 받쳐준 상태에서 신고가를 기록한다.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모멘텀, 방산 모멘텀이 주가에 잘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제 신고가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잘 반영되고 있는 상황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주가라는 부분이 당연히 올랐을 때는 뭐 차익도 나올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뭐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기본적인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현재 관점, 매수 관점도 유효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에 받쳐주는 펀더멘털이 있으면 뭐 고가권이라도 노 프로블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또 ESS 대 그리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방산, 우주 이렇게 좀 가져오셨는데, 이 맥락을 이어갈지 다른 섹터를 볼지 중기도 궁금합니다. 중기 종목 그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기는 어떤 걸 들고 오셨을까요? 중국 경기 부양책 수혜입니다. 바로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여기에 맞서는 슈퍼사이클 무는 전력기기입니다. 바로 효성중공업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에 돈이 풀어지면서 여기 경기가 살아날 거예요. 관광개발 쪽 얘기해 주시고, 아니에요, 좀 가는 놈이 더 잘 가는 거다, 전력기기 여전히 또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중기에 대한 얘기들 종목 먼저 말씀을 들어볼까요, 염정 차장님? 네,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적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 오늘 가지고 맥락을 쭉 왔고요. 가져가시죠. 네,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기에 매출액이 1,296억 원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대 분기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카지노 매출액 그리고 카지노 입장객 등도 분기 최대 실적을 나타내면서, 사실 실적 면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히 오랜 동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답답한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뭐 단기로만 지금 보시기보다는 좀 중기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중기 쪽에 좀 배치를 했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 또한 그렇고 이제 4분기에도 아무래도 계절적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뭐 최근에는 이제 중국의 최대 명절 국경절에 대한 부분이 또 4분기 실적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일본의 VIP 고객들에 대한 방문 증가 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뭐 실적과 함께 영업이익단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이 이제 나오고 찍히기 때문에 이제 주가만 좀 같이 반영을 해주면서 가면 되는데, 정말 오랜 구간 동안 한 1년 넘게 주가는 이제 박스권은 좀 넓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박스권 상단에 대한 돌파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전고점이 이제 1,900원이었거든요. 1,900원 선을 돌파하는 부분부터는 분명히 박스권을 뚫고 다시 주가는 우상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이번 달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리 인하가 될 경우에 지금 롯데관광개발이 개발 초기에 있었던 차입금이 한 8천억 원 규모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리파이낸싱이 올해 말에 이루어질 거고, 그에 따른 금리 인하에 따른 아무래도 차입금리에 대한 개선, 차입금리가 낮아짐에 따라서 재무구조 개선에도 개선에도 이에 대한 부분도 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 같다. 전반적으로는 실적과 함께 재무구조 개선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지노 쪽으로 좀 이제 겨울 되면서 관련해서 얘기해 주신 분들 많은데, 파이낸싱 이뤄질 거다, 그리고 일단은 실적적인 측면들이 좋을 거다, 이게 롯데 관련 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였습니다. 중기를 볼 거는 답답한 박스권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두고 보자라는 측면인데, 효성중공업의 차트는 좀 어떤지 궁금해요, 이성훈 차장님. 효성중공업도 최근에 좀 다시 내려왔습니까? 다시 올라왔죠. 다시 올라왔습니까? 네. 이건 좀 답답한 상황은 아닌가 보네요. 근데 이제 그 8월 중순부터 주가 급격하게 좀 그때 전력기계 업체들이 그쵸. 약간 좀 고밸류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런 많았죠. 얘기 나와서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어제 이제 전력기계 최근에 좀 다시 올라온 상황에서 어제 좀 가속도로 좀 붙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뭐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 쪽에서의 이 전력에 대한 투자, 이 얘기는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이제 미국 쪽에서의 뭐 데이터 센터나 여러 가지 AI 쪽에서의 얘기가 나왔을 때마다 이제 이 전력 쪽에서의 기업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좀 높아지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8, 9월 달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도 전력기계 업체들의 펀더멘탈 상으로 보면은 오히려 더 계속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주가 떨어질 때마다 저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항상 좀 전력기계 업체들은 말하는 상황인데요. 근데 그 안에서도 효성중공업이 이 낙폭을 빠르게 좀 회복해서 지금 올라왔던 그런 상황이고, 근데 제가 왜 이제 이 중기로 좀 말씀을 드리냐, 전력기계 업체들이 물론 이제 5년치의 어떤 수주까지도 일감을 받아놓은 상황인데, 참 이게 이 11월에 미국 대선 있잖아요. 이제 지금 이제 약간 민주당 쪽으로의 기울기가 좀 같지만 모르잖아요. 이 선거에 대해서 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 건데.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뭐 공화당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 신재생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이 줄어든다고 한다면, 이 전력기기 쪽에서의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그 11월 미국 대선까지만 어떻게 한 10월 한 달 동안을 보면서 이제 중기 투자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다른 이제 전력기계 업체들 대비해서는 어떤 변압기나 어떤 중공 부분 아니라 이제 건설 쪽이나 여러 쪽에서의 사업 부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건설 쪽에서의 그 산업 뷰는 아직까지는 이제 답보 상태는 맞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이 다른 그 뭐 HD 현대엘렉트릭이나 다른 이제 전력기기 관련 기업들 대비해서는 주가가 뭐 그렇게 급격하게 시장에 많이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점을 지금 많이 이 미국 쪽에서의 수출 비중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2020년에 그 공장 부진 확보가 많이 좀 늦어졌던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빠르게 뭐 정상화되는 상황에서 뭐 전력기계 쪽은 밤낮없이 이제 공장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에 대한 어떤 뒤늦은 전력기계 쪽에서 관심을 좀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원래 이제
HD 현대일렉트릭과 많이 비교를 하는데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밸류, 그러니까 물론 이제 PER이 전부는 아니지만 18배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효성중공업은 이런 건설 어떤 다른 사업 부분 쪽에서의 리스크라기보다도 약간 답보 상태에 대한 부분 때문에 밸류를 16배 정도를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도 2패소 추정으로 하면은 이 목표 주가가 46만 원까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매수 관점을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일단은 수주를 일감 5년치를 좀 이미 받아놓은 상태이고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HD 현대일렉트릭보다는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효성중공업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력기기 내 또 얘기와 함께 또 아까 살짝 얘기해 주셨던 또 롯데관광개발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조금 더 매력 있게 보시는지도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기로 좀 봤던 기간은 또 아까 얘기를 살짝 해주셨어요. 11월 또 미국 대선까지만 보는 게 중기 투자 기간이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종목으로 좀 넘어가면은 섹터들이 좀 계속 변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맥락은 실적일지 아니면 핫한 이슈일지 장기로 가서 확인해 보시죠. 자, 두 차장님들은 멀리 봤던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었습니다. 자, 베스트셀링카의 유력은 기아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서는 해상풍력 CS 윈드 들고 오셨습니다. 이야기 들어볼게요. 이제는 차차차로 가느냐 아니면 풍력으로 가서 좀 멀리 볼 것이냐. 미래선은 아까 살짝 얘기해 주신 포인트가 여기에 있었구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차장님, 오랜만에 또 차를 들고 오셨네요. 네. 네. 이제 볼 때인가요? 일단은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들어간 시기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좀 네. 아무래도 장기 종목이다 보니까 대형주에서 지금 찾아보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 일단 자동차 섹터가 최근에는 조금 흐름이 좀 부진합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이제 9월 판매 최근 9월뿐 아니고 판매가 사실 좀 살짝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는 경기 이제 수요도 그렇게까지 강하지 못하고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또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좀 아직은 좀 살아날 땐 좀 아닙니다만 그만큼 주가는 좀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선반영되어 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3분기 기아의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6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3.1조 정도 예상을 하면서 시장 기대치에는 어느 정도 부합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오늘부터 삼성전자도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실 지금 시장 기대치에 맞추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3분기 실적들은 전반적으로는 지금 그렇게까지 서프라이즈가 나오지기는 좀 힘든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기아도 좀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3분기 동월 판매 대수도 살짝 계절적 비수기 등으로 인해서 이런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조금은 좀 구간 자체가 좀 힘들긴 합니다만 지금 가격대로 봤을 때는 기아의 어떤 모멘텀은 좀 기아의 주가는 좀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12개월 포워드 PER로 봤을 경우에는 3.8배 정도로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4분기 이제 밸류업 공시에 대한 시점에 맞춰서 대규모 주주환원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이벤트에 따라서 주가는 하방을 다지면서 다시 한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 관점이다.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의 제목이 조금 좀 직설적인, 조금 더 자극적인 제목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저가 매수 기회, 지금은 사야 될 때 이런 식으로 사실 제목 리포트들이 좀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단기로 가져가실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좀 중장기, 장기 플랜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지금 자동차 섹터에서 현대차도 좋고요. 기아도 상대적으로 현대차보다 지금 기아가 조금 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인도 IPO도 이번 달에 22일 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씩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아는 한동안 좀 많이 눌려 있는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 포인트로는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좀 우리가 투자할 때도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좋지만 그래도 기아가 조금 거기에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에서 좀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이 상황들 좀 점검해 보시고 댓글에서도 이런 얘기 있어요. CS 윈드 좀 오래 쉬긴 했고 해리스 또 이렇게 당선이 되게 되면 빛 좀 보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스리슬쩍 미대선 얘기가 나왔는데 그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셔서 CS 윈드를 들고 오신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기 쪽 그 효성중공업을 미국 대선 쪽으로 포인트를 맞췄잖아요. 네, 그 맥락을 같이 가시는 건가요? 근데 장기는 그걸 아예 넘어서 그러니까 미 대선과도 상관없이 그 이상으로 그 이상의 어떤 효과가 있다 주가에? 글쎄요, 이제 장기라는 종목을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나 중기보다도 정말 선택하기 힘든 게 바로 이제 중장기 종목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장기 종목인데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여담이지만은 투자를 했을 때 단기 트랙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뭐 1년, 2년 갖고 종목들 한 종목을 몇 종목 갖고 가는 게 더 힘들거든요. 뭐 그만큼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만큼 이제 펀더멘탈도 뭐 중요하지만 뭐 1, 2년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역시 성장주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뭐 풍력이 딱히 이제 성장주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어떤 시장 쪽에서의 흐름은 당연히 이제 신재생 쪽으로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 통화 정책, 뭐 금리 인하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풍력 쪽에서의 사업 부분이 향후에 이 자금 흐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풍력 쪽에서 종목들을 한다면 역시 CS 윈드가 가장 탑픽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뭐 2분기 때 실적 굉장히 좋았죠. 서프라이즈 수준을 물론 이제 일회성 이익이 나왔던 상황이고 이제 AMPC 쪽에서의 어떤 보전도 좀 있었는데 하지만 그 2분기 이번에 3분기 실적이 당연히 2분기보다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영업이익도 한 700억 그렇기 때문에 분기적으로도 영업이익의 흑자 폭에 대한 부분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역시 뭐 풍력 타워 부분 쪽에서의 미국 쪽에서 가동률은 점점 좋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2분기 때 실적을 이끌었었던 이 자회사들의 어떤 협상 단가나 이런 부분도 지금은 충분히 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CS 윈드를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이 꾸준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앞서서 제가 통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풍력 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뭐 제품을 생산해서 파는 게 아니거든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몇 년간을 좀 보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처음 시작할 때 거의 70% 정도는 그 금융권에 돈을 빌리거든요. 근데 그 전에 금리가 높아지고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가 좀 힘들었던 구간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 쪽도 이 풍력, 신재생 쪽에서의 투자 부분을 활발히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CS 윈드를 좀 CS뿐만 아니라 지금 풍력 관련주들은 지금은 좀 중장기로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멀리 보면 미대선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서의 주가 추이가 좀 좋아질 걸로 CS랜드 얘기를 좀 얘기해 주셨는데 이걸 장기로 좀 사야 되나 아니면 기아를 사야 되나 고민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세 종목 각각 가져오셨는데 그중에 원픽 종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킥 종목 만나보시죠. 자, 오늘 킥은요. 기아 대 효성중공업 이러면 단기와 중장기 종목이 대결을 하게 되는 건데요. 한마디씩만 들어볼게요. 염정 차장님 가격 전략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기아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 말씀드렸고요. 네.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 연말까지는 좀 불안정성을 가져갈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형주 쪽에서의 중장기 전략이 저는 또 맞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어떤 장기적인 어떤 목표치라고 한다면은 가격은 일단 목표가는 13만 원, 지금부터 한 30%에서 40% 정도 업사이드를 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9만 원으로 사실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았거든요. 손절가는 10% 정도 아래로 잡았는데 시장 상황이 만약에 좀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은 손절가 좀 짧게 가져가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은 짧게 수익은 높게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효성중공업 사장님 또 전략 우리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1차적 목표가 40만 원. 40만 원. 네. 손절가는 33만 원 말씀드리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목표 주가가 제시하는 게 목표 주가 왔을 때 팔라는 게 아니거든. 그럼 어떤 의미죠? 목표 주가가 왔을 때 보유를 할지 추가 매수를 할지 생각할 수 있는 가격이 바로 이제 목표 주가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40만 원, 지금 현재 가격의 10% 위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가격 오면은 다시 한번 제가 리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목표 주가 때 파는 게 아니라 보유하거나 추가 매수하는 겁니다. 가격 전략 하단에 나갑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또 두 분과 여기서 마무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한글날로도 시장 휴장을 합니다. 그래서 휴장 기간에 여러분들 중간 점검 잘 하시고요. 저희는 목요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